웹 서비스의 대표 류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거꾸로 피칭은 바로 이렇습니다. 보통 스타트업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몇몇 선발된 팀이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업계의 대표자분들께서 신랄하게 심사를 해주시죠. 예, 그리고 굉장히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가 연출되는데요. 오늘은 그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거꾸로 피칭입니다. 여기 계신 이 업계의 대표자분들께서 피칭을 하시게 될 거고요. 5분 동안 발표를 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으실 스타트업의 대표들께서 그분들을 각 3분 동안 평가하게 되실 겁니다. 평가라는 말이 사실상은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코멘트를 하셔도 되고, 정말 나는 심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직접 심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심사자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죠. 예, 그럼 우선 심사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P2P 대출의 가장 혁신적인 스타트업이시죠. 8%의 이효진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이사이시자 투자분과를 담당하고 계신 이음 소시어트의 김도현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있어서 늘 사진 찍고 싶은 1순위, 예, 바로 저희 김봉진 의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이렇게 저를 비롯한 저희 세 분이 이렇게 앞으로 피칭을 하시는 분들의 발표를 듣고 마지막 3분 동안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심사자의 입장에서 이런 행사를 참여하셨을 텐데, 오늘은 피칭을 발표하는, 그러니까 발표자의 입장에서는 어떠실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이런 분들을 심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네 분을 한 자리에 모시기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 직접 발표를 하시겠다, 그리고 심사를 받으시겠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행사가 더욱더 빛날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해드리는 순서대로 이제 발표를 5분 동안 하실 거고요. 이 네 분의 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저희가 2분에서 3분 동안 코멘트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첫 피칭은 정부를 대표해서 나오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의 석종훈 실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친정이 온 기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집 갔다고 좀 홀대를 받는 기분이 좀 드네요. 어쨌든 반갑고요. 피칭은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투자를 받을 때. 근데 그때보다 더 떨립니다. 수요자 중심의 창업 지원 체계 개편, 이게 말씀인데요. 실은 제가 이제 공무원이 된 지 약 90일쯤 돼갑니다. 돼봤더니 회의가 무척 많아요. 이게 좀 비효율적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생각이나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민간 중심의 벤처 세탁의 혁신 방안 등등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점수 따기 위해서 그런 얘기보다 저는 이제 공무원으로서 제가 벤처 창업에 관한 정책을 고민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만드는 것 못지않게 공직 문화의 벤처 정신을 이식하는 것도 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니어 보드를 만들었더니 주니어 보드가 자기네 이름을 혁신만 10번째라고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 9명 봤다, 이제 이런 뜻이죠. 저는 이제 11번째가 생기지 않도록 할 거고요. 제 방을 갔더니 너무 좀 관료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 방을 카페로 바꿨습니다. 이제 과장들의 회의 이름을 과장들의 외침이라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갖고 계신데 뭔가 좀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들이 실장과 국장 앞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좀 회의 명칭 좀 바꿨고요. 제 방에 저기 좀 보면 다트가 있는데
이제 다트 월드컵도 하고 내부 학습 프로그램도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서 창업 지원 사업이 몇 개인가 봤더니 전 부처에 걸쳐서 6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벤처 캠퍼스와 창업 선도대학과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정책을 하는 분들은 다 잘 아는데 정작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어딜 찾아가서 내가 무슨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모를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저도 사업을 할 때 많이 느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아시겠지만 정부 자금을 받거나 정부 정책에 한 발 들이면 그다음부터 엄청난 서류의 홍수에 이제 파묻히게 됩니다. 인건비를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등등등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달 급여 대장, 입금 확인증 내야 되고요. 사업이 끝난 뒤에 또 이런 서류를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큰 정책도 있고 큰 그림도 있지만 일단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좀 단순화해보자, 효율화해보자. 그래서 일단 창업 지원 사업은 아까 60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기 벤처국 것만 따지니까 26개더라고요. 이를테면 이제 그 인프라 구축 쪽에서는 창업 보육센터, 시니어 기술 창업센터 등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창업 단계별로 정리해서 보육 공간, 시제품 제작, 지원 허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단순화했고요. 또 제공 서비스에 따라서 또 재편했고, 이를테면 청소년 비즈쿨, 대학 기업가센터, 창업대학원 등등등등이 있는데 이건 그냥 초중고냐 혹은 대학 일반이냐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도 교육 대상 기준으로 단순했습니다. 또 멘토링 사업도 아이디어 사업화 온라인 플랫폼 아이디어 마루라는 게 있고 또 멘토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경진대회나 행사도 대한민국 창업 리그,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벤처 창업 페스티벌 등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통폐합해가지고 26개의 사업을 11개 사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특별히 바우처 사업이 새로 2가지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 창업자들에게 최대 1억짜리의 그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들에게 사업 지원 바우처하는 사업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26개 사업이 11개 사업으로 통폐합이 됩니다. 물론 더 이제 단순화시킬 길을 찾아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창업에 나서시는 분들이 간편하게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아실 수 있도록 개편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창업 지원 서류 간소화입니다. 정말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고 많이 줄여야 되는데요.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여러분들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발표를 맡아주신 석정훈 실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를 대표해서 말씀하시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 예, 그럼 다음 분들도 굉장히 긴장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잠시 그 전 화면으로 잠시만 돌려주시겠어요? 예, 저기 제일 상단에 보시면 저 심플로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이 요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담 형식으로 다시 한번 세션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질문들이 그 안에서 답을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플로우에 접속하셔서 오늘 발표하시는 4분 다시 언급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해주신 석정훈 실장님, 그리고 그 다음 발표자는 김수민 의원님, 그리고 그 다음 발표자는 알토스벤처스의 한킴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인종우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이 4분에게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 지금 심플로우 접속하셔가지고 질문을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그 다음 세션에 김상원 대표님께서 많이 질문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칭은 국회를 대표해서 바른미래당의 김수인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특히 국회를 대표해서 나오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김수인 의원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민 인사드립니다. 석정훈 실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석정훈 실장님께서 친정에 온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긴 제 홈그라운드거든요. 그래서 마음 굉장히 편하게 발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떨리는 건 매한가지네요. 일단 발표 시작하기 앞서서 저보다도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창업가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또 대안을 고민하시는 의원님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 국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울러 오늘 제 발표가 오늘 참석하신 스타트업과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작으나마더라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저를 왜 부르셨을까요? 저한테 궁금하신 게 뭘까요? 많으시겠지만 아마도 스타트업이나 창업가에 대한 규제나 제도가 어떤 게 있을지 궁금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창업가들에게 법은 무엇일까? 창업가들에게 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창업가 입장에서 법이 필요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규제와 법은 사업가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주고 사업의 불예측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여기 모이신 분들 비롯해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창업하게 되면 한국을 떠나겠다. 발목이 잡혔다. 이유 없이 나를 죽인다. 규제 공화국이다. 조금 과격하지만 똥물 속에서 건강한 미꾸라지를 어떻게 바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은 정부의 규제 방식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궁극의 처방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입니다. 네거티브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 스타트업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언론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기사를 계속 올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규제가 전환이 되면 자유로운 시도 또 경제활동 그로 인한 바람직한 사회 혁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네거티브 규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거 빼고는 다 돼 이잖아요. 근데 그 이거를 사실 국회에서 상위 법령으로 딱 박아놔 버리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변화의 양상을 그때그때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하부인 금융위가 됐던 아니면 국토위가 됐던 그런 정부 부처에서 한 번 더 시행령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그때그때 유연하게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문제는 행정부가 시행령을 결정하는 순간에 해당 산업의 본질, 또 가능성, 확장성 혹은 그것을 둘러싼 세부적인 시장 환경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보수적인 법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창업가들이 애써 관철시킨 네거티브 규제라는 것이 애초에 기대를 하던 것과는 다르게 창업가들에게 편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애써 콩을 심었는데 이제 팥이 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거티브 규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신산업들을 규정하고 규제하는 가운데 이런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 정책 임한자들이 종종 정책과 또 규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스타트업들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창업가들이 규제의 결과를 예측하고 또 목록화하고 계량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의 미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창업가와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책 넛지의 저자이자 하버드 교수인 카드 선스테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참여에 있다. 규칙과 규제를 구상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생할 가능성, 즉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리고 차기적인 해결책, 또 계속 말해놨던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가치 있고 또 분산된 정보는 정책을 만드는 입안자들이 아니고 문제를 애초에 인식한 민간의 전문가와 시민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 정책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열린 의사결정을 좋은 규제의 가이드라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네거티브 규제가 설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그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거티브 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서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정책 플랫폼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네일티켓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정책 플랫폼은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면 그 접수된 내용을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정부 등과 함께 협의를 거쳐서 실제 입법으로 반영을 합니다. 6개월간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했고 총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12개의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포용하는 열린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